이 눈에 보이는 경계, 건축의 경계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많은 경계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이 경계를 만듦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경계, 즉 공동체 혹은 우리, 이게 더 확고해지고 더욱 뚜렷하게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경계, 건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경계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경계, 우리의 머릿속의 경계, 인식 속의 경계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과연 국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만리장성이 국경입니까? 한국과 일본의 국경이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건 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역사적 구성물이지만 그러한 경계는 눈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라 다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존재한다. 그러한 그 보이는 경계와 보이지 않는 경계는 상호 따로, 편의적으로 우리가 따로 생각하지만 불가분의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켜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그 경계를, 그러한 경계로 만들어진 하는 공동체, 바로 내부를 상상의 공동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한민족이라는 것이 한 몇천 년 역사를 가진 줄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한국민족,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식, 그러한 울타리, 그 경계 안에 우리는 같이, 내부에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된다. 남이 아니고 우리다라고 하는 생각은 200년도 안 된 생각이라는 것이, 이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그 모든 공동체, 이러한 경계선은 바로 우리의 상상, 바로 그런 아까 얘기한 표상체계나 인식체계 속에서 동시에 존재한다. 결국 그런 속에서 볼 때, 그 거주의 터, 공동체, 우리와 그들을 그어주고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그 선,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도시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그렇고요. 삶의 전체 공간 속에서도 그렇고요. 진정한 거주라는 것을 점점 할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테크놀로지가 초래한 어떤 공간의 소멸이라든가 거리의 소멸 속에서 거주를 위한 내부라든가 경계라는 것을 없애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대라고 하는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는 분명히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전에 생각을 했던 그러한 건립과 내부 공동체 속에서 편안하고 안심하고 자기 동일성을 완전하게 믿고 사는 그러한 식의 거주라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건축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짓기에 있지 거주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근대 대도시에서 우리 모두는 하숙인, 하숙자나 세입자에 불과하지 않는다. 결국은 거주의 부재가 오늘의 우리 현실의 모습이고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거주가 추방된 것이고 비거주가 오히려 더 커다란 특징이다. 이미 이런 것들은 아돌프 로스 같은 건축가는 벌써 100년 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메트로폴리스의 현실 속에서 깨닫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떠한 믿음, 가치 속에서 우리의 작업을 하니까요. 건립과 거주에 대한 믿음 없이 건축가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문제가 된다. 결국 이 얘기는 오늘과 같은 근대적 상황 그리고 오늘과 같은 탈근대적 상황 속에서 점차로 건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장소와 공간을 희구하죠. 즉
귀속감, 소속감을 받고 친밀감과 편안함을 얻는 그러한 장소나 공간, 그리고 내부를 부단히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러한 경계 지은 곳에 우리가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고, 건축하는 사람 다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와 구별되는 그러한 내부, 바깥으로 구획지고 경계 지어진 이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꼈는데, 이러한 특별한 공간, 이러한 장소가 점점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사라지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경계를 긋고 내부를 조성하는 그러한 거주로서의 건립은 외부와의 분리, 구분을 전제로 합니다. 내부가 나와 우리의 공간이면 바깥은 남과 그들의 공간이 되죠. 남과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죠. 내부가 안전하고 친근하고 편안하다면 바깥은 위험하고 낯설고 불안하게 되죠. 내부는 구조화되고 우리가 잘 아는 공간인데 바깥은 알 수 없는 두려운 곳입니다. 이럴 때 정주는 자기 보존의 양식이 되죠. 정주가 가져다주는 아이덴티티는 이제 안팎을 가르고 외부를 타자화하는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됩니다. 내부는 수호적이고 방어적인 닫힌 공간이 된다. 우리의 가정이나 집이 다 그렇습니다만 넓게 보면 우리의 마을,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의 지역주의 같은 거, 지역마다 갈갈이 찢어져서 만들어내는 그 경계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를 깃들게 하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하는가 하면 동시에 이 민족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그 경계가 얼마나 인간에게 고통을 주고 문제들을 일으키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없이는 내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내부와 외부의 경계선, 우리와 남의 경계선, 개체와 공동체의 경계선, 공과 사의 경계선은 사실 경계 짓기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발생한 영역이 됩니다. 내부는 외부를 배제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에 의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바깥이 있기에 우리라고 하는 혹은 내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배와 향유의 공간인 내부는 그 존립을 위해서 외부를 착취합니다. 그래서 동일성은 바로 내부는 균질화, 민족이라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요새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상의 공동체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핏줄이 같다. 이건 뭐 요새 최근에 뭐 이런 학자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건 다 믿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진실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균질화하는 일인데 이러한 내부의 균질화와 더불어 외부로의 폭력성을 내포한다. 구체적으로 거주로서의 건립은 타자인 땅, 자연, 환경, 지형, 생명, 공간을 희생해야 마련된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건축행위는 굉장히 가치 있고 건설이고 개발은 문명의 건설이고 그럼으로써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모두 건축가는요. 오늘날 환경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아닙니다. 바로 건축하는 일은 땅, 자연, 환경, 지형, 생명, 공간에 대한 희생 속에서 가능한 일이 되죠. 그래서 거주와 건립, 장소의 현상학은 평화와 안식의 공간에 관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을 내포한 점유의 지정학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오히려 건립으로서의 진정한 거주는 열린 거주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서울, 수도권과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경계선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권력을 쥔 자, 그리고 경제적인 뭔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이상한 선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선을 거서 거기에 따른 어떤 재미를 보고 있고 그것도 모르고 그러한 상상의 경계를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그런 현실이죠. 그게 바로 지금 선거판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해요. 이제는 서울을 바라보고 서울과 관계 맺고 서울을 본뜨고 이런 짓은 그만하자.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제 부산에 더 중요한 것은 후쿠오카이고 고베일 수 있다. 새로운 경계를 긋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생활이나 문화적으로 후쿠오카나 고베가 부산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서울보다. 이런 일들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처에서 바로 이렇게 새롭게 줄긋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허구적인 그러한 울타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바로 지역주의라는 것도 그렇죠. 이 지역주의가 가지는 바로 양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근대의 빛나는 도시부터 얘기했던 많은, 그리고 오늘날 교과서에 나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얘기들, 그거와 그 현실의 우리의 도시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배운 것은 조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기능적으로 분화된 공간들, 질서와 합리성으로 체계 잡혀져 있는 어떤 공간들, 이것을 근대 도시라고 혹은 현대 도시라고 우리가 지금도 도시계획 수업이나 이런 데서 뵙고, 설계하는 방식도 그러한 어떠한 질서를, 위계를 제공하고 질서를 제공하고 기능을 제공하면서 각자의 공간의 아이덴티티,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주면서 그것들의 조화로운 균형과 조화 속에서 하나의 좋은 도시가 탄생한다. 그 속에서 어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며 어떤 그러한 경계선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속에서 존재한다. 서구의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그러한 일들이 확실하게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문제가 있고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서 도시가 됐고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착취됐다고 하지만 서구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러한 도시를 가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읽을 수가 있죠. 그러나 한국의 도시, 부산이나 아마 서울 보면 전혀 그런 거하고는 전 다르다고 보고 있고, 오늘날 미국의 LA 같은 것도 지금 얘기한 그러한 도시하고는 전혀 현실이 다르죠. 결국은 현대 도시적 상황이라고 볼 때 그것은 오히려 질서보다는 혼돈이 주조적인 어떤 지배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보입니다. 바로 헤테로토피아,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공존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존재하면서 무관하게 사는 이러한 것이 현대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마을의 확장체로 혹은 집의 확대판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고향으로서의 도시, 이건 완전한 기만이 아닌가. 사실 현대 도시의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장소 없음, 플레이스리스가 바로 현대 도시의 실상이 아닌가.